안녕하세요, 레달뱀 정수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EV9 타고 있습니다. EV9. EV6 다음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그렇죠. 전기차 전용 모델. 그리고 국내 메이커로는 가장 큰 전기 SUV 3열 SUV를 만들었죠. 가장 핫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팔릴 줄 아무도 몰랐고, 그렇죠. 그리고 기아에서는 텔루라이더라는 모델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하비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그렇죠. 모하비가 이제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윗급에 이제 얘가 딱 등장을 한 거죠. EV9.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의 메인은 승차감이에요. 네, 이 차는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 장거리 이동에도 전혀 부담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편안한 것도 들 수가 있고 또 스포티한 주행. 얘는 편안한 쪽이다. 무조건 컴포트 쪽. 네. 왜? 차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편안함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 저희가 탔던 전기차 중에는 가장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그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낼 수 있는, 저희가 소위 자동차 타다가 가끔 이런 돌았다고 승차감 하나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어서스가 아닌 일반은 유압된 폰데도 이 정도의 이 몽글몽글한 차감을 만들어내는 건 진짜 잘. 특히 후륜 서스펜션 세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앞에서는 턱 하고 지나가지만 뒤는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리고 얘가 어쨌든 플래그십 라인이에요, 기아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전기차고 뭐고 다 떠나서 가장 좋은 SUV 모델입니다. 라인이 붙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 뭐 세단이고 SUV고 요즘에는 다 그냥 도심주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하면 미끄러지다. 그렇죠. 약간 스르륵 움직여야 되는 무빙이 있어야 플래그십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EV6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오면서 현대나 기아가 못했던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맞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지금 전기차 와서 서스펜션 세팅을 더 잘하는 거죠. 승차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내연기관에서 하고자 했는데 못했던 거를 전기차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의 승차감. 그렇죠. 승차감은 저희가 계속 승차감을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차는 승차감으로 시작해서 승차감으로 끝납니다. 이게 승차감이 좋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너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는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이 커다란 덩치가, 이 커다란 무게가. 그러니까 이게 승차감이 가능해지니까 롤도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속을 붙여나가, 브레이크를 가져가다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승차감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차가 휙휙 이렇게 안 움직이고 쓱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되게 편하죠. 여기서 승차감이라는 건 기본이에요. EGMP. 그러니까 이 플랫폼 자체도 EV6부터 처음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부터 갔고, 그렇죠. 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EV9 그리고 아이오닉 7이 나오겠죠. 이 대형 SUV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EGMP 세팅을 정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 편안함. 그래서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할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이거 에어서스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느낌이 강합니다. 진짜 에어서스 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강하고, 물론 이 이상 고속도로에서 뭐 고속주행을 하든지 얘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확실히 딱 티를 내요. 그렇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나 어쩔 수 커, 없죠. 나 무거워 라는 거를 확실히 티를 냅니다. 그 전 일상을 커버하고 SUV를 활용하고 패밀리 SUV를 활용한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주행에 있어서 꽤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도로 이음새 같은 데 지나갈 때는 앞에는 도로 이음새 지나갔다 는 순간 뒤는 그 이음새를 싹 이렇게 없애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2열 3열의 승차감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는 1열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꽤 컸는데 얘는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좋은 승차감을 내죠. 그런 차가 이제 플래그십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그리고 플래그십이 지향한 바를 점점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 밖에서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안 커 보여, 막상 보면. 팰리세이드? 아니면 뭐 GV80? 저기서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 차 크기로 보여. 근데 실내에서 딱 들어와서 주행을 해보면 차가
크다. 정말 크다. 아, 이거 대형 SUV구나. 근데 너 탑으로 막 와닿아요. 너를 얕잡아 봤네. 진짜 딱 주행을 하면 우선은 광활하게 딱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주행을 하는데 그렇죠. 이 느낌이 진짜 큰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앞에 오른쪽엔 GV80 있고 앞에는 EV9이 있는데 GV80이 더 커 보여. 외관상 오히려. 근데 실내에서 느끼는 이 크기는 진짜 체감이 다르실 거예요. 요게 어느 때 가장 체감을 느끼냐면 이제 주차 타고 들어가실 때 그때는 앞이 엄청 길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놓고 내려다보듯이 주행을 하지만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네, 앞쪽에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주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차가 크다. 보여지는 것보다도 크다. 막상 주행을 해보면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절대로 EV9을 얕잡아 보시지 말고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전기차가 얘는 지금 듀얼이에요. 그 듀얼 모터 앞뒤로 들어갑니다. EGMP 반영됐기 때문에 싱글도 가능하고 그렇죠. 걔는 후륜도 가능되고. 근데 이 출력을 분출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요즘의 방식 초창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나는 전기차야 툭툭툭툭 가는 느낌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자연흡기 엔진이 달린 것처럼 부드럽게 가속이 시작될 때도 리뉴얼하게 그리고 제동이 걸릴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그러니까 특히 이 급에서 만약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러면 바로 멀미나거든요. 왜냐면 덩치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브레이크 밟고 갔을 때도 슥 써요. 노즈 다운이 확 쏟아지듯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운전자나 동승객이나 승객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패밀리 SUV. 그렇죠. 가족들은 이제 뒷자리에 태워야 되니까. 특히 도심 활용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꽤 만족스러운 상품성으로 그렇죠.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기아 입장에서도 처음이잖아요. 이만한 크기에. 그렇죠. 그것도 순수 전기 모델. 플랫폼 EGMP 플랫폼에 대한 세시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모터의 회전 질감, 그다음에 브레이크, 그다음에 차의 이제 하중 이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게 티가 나요. 타보니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얘네가 주도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스타트도 잘 끊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영된 결과인지 그렇죠. 아니면 EV6부터 따가운 기술력이 좀 늘어난 건지. 그렇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만든 대형 SUV 전기차 치고는 꽤 잘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가속을 해도 뒤로 제껴지가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무게 모터 출력을 좀 밸런스를 잘 맞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전기차들은 앞에 엔진이 없고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 앞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달리다 보면 앞이 약간 들리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즈다운, 롤링은 있어요. 근데 요 부분, 그러니까 피칭을 되게 잘 잡았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다. 제가 계속 칭찬만 하고 있는데 얘는 칭찬해줘야 돼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타보면 다 만족하셔요. 근데 다만 싱글 모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덩치에 후륜에만 출력에 가다 보면 앞에 그립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이건 좀 듀얼 모터 기준이라서 앞뒤에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피칭이 확실히 줄고 그다음 이질감도 없는 건데 싱글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싱글은 못 타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예상만 바뀔 수 있다. 안 바뀌면 좋겠지만 바뀔 수도 있다. 그 부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차량이 가진 EV9이 가진 카테고리 안에서만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 차는 상당히 만족도 높은 차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열이 달린 대형 SUV를 사고 싶은데 나는 디젤은 무조건 싫고 가솔린도 약간 부담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됐으니까 난 전기차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V9 한번 시승해 보시면 의외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도심에서도 이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움직여준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좀 전처럼 신호 대기하고 섰잖아요. 그러다 다시 재출발해. 이때의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돈 많이 쓴 티를 내는구나. 이게 이제 옵션 많이 넣으면 아시죠? 옵션 많이 넣으면 1억도 넘어가는 거. 돈 쓴 맛 난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예전에 막 5.0리터, 그렇죠. 10기통, 8기통 막 이렇게 해갖고 스르륵 밀고 나가 누르고 나가는 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부드럽죠. 훨씬 부드럽죠. 조용하고 반응도 빠른데 이걸로 고급스럽게 잘 표현도 하고 승차감까지 좋으니까. 예, 그때 딱 느끼실 겁니다. 돈 쓴 값어치를 하는데. 좋은데?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1300을 타겠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롤을 어느 정도 잘 잡아준다는 거지. 의외로 롤을 잘 잡아줘서 그게 또 다시 승차감으로 연결되니까 차체 고동이 굉장히 안정되고 스테이블하죠. 그리고 운전하기도 좀 더 편하고. 편하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차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 면 중심이다.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사이즈는 지금 대형 SUV 되게 큰데 디자인 자체가 되게 이렇게 볼륨감을 막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공격하게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진 면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죠. 그래서인지 차도 길고 폭도 크고 다 큽니다. 근데 전기차 치고도 후드가 굉장히 긴 편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후드가 길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 엔진이 없으니까. 네. A필러 최대한 길게 빼갖고 막 스포티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형을 좀 더 집중한 SUV답게. 빵이에요. 빵빵하게 보이는. 네. 그런 데서 오는 또 효과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이렇게 보면 요런 램프류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노말에 지금 요거 라이트 옵션 들어간 거죠. 옵션 여기도 그릴에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되게 항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미국 차들이 잘 쓰는. 그렇죠. 이렇게. 옛날 SF 영화에 나올 거.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데 썼던 그렇게 쭉 램프를 배열한 그런 형태예요. 자, 그리고 측면을 이렇게 오면 측면은 여기서 보면 박스형 SUV라는 걸 더 확실하게 표가 나죠. 다 그냥 딱딱딱딱 그렇죠. 적어놓은. 그래서 좀 강인한, 듬직한. 그 대신 저 휠 디자인 휠이 엄청 커 보여요. 그리고 요게 이게 21인치. 그리고 약간 그거잖아요. 플러그 모양 해갖고. 맞아요. 전기차인 거 보여주려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니 일렉트릭에서 맞아.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내연기관으로 치면 방패일 같이. 그렇죠. 공기역 각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인 거 표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커버까지 딱 해갖고 아예 안 보이게. 맞아.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그렇죠.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요거는 이제 뭐 그랜저 활용하고 맞아요. 했던 도어 핸들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방감은 상당히 좋아요. 실내에서도 답답한 건 없어요. 그렇죠. 요 위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차체 감성만 만들면 되니까 최대한 디자인을 많이 살려서 개방감을 높이자. 3열에서도 그래서 별로 답답하지 않게. 네. 요런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딱 리어 뒤쪽 오면 요쪽은 아이언맨. 여기는 특히 밤에는 터널 같은 데 지나가 보면 금방 표가 나. 그리고 램프는 미등 키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가 브레이크등. 근데 요게 브레이크 등이고요. 여기만 들어와요. 제동등 여기랑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턴 시그널 램프. 밑에가 이제 후진등. 램프 자체로 봤을 때는 전면에서 얘기해드린 대로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미등킴에 불이 쫙 들어와 되게 예뻐. 근데 브레이크 등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대신 뭐 야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 보일 텐데 적응되면 할 텐데 하나 잘한 건 턴 시그널 램프를 적당한 위치. 요거 굉장히 신입성이 적당한 크기에. 크기도 잘 크고. 요즘 나온 현대 기아차 중에 턴 시그널 램프 위치 리어 쪽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확실히 보이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딱 아이언맨.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 비치를 연로해놨죠. 여기 나서 이 블랙박스 역할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위치가 너무 밑에 있으면 너무 땅바닥만 보고 맞아. 또 위에 있으면 너무 이 거리가 짧아지는데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EV9 실내입니다. 여기가 딱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요게 이제 보시면 여기 터치 같은데 터치하고 같이 물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이게 집에 그 스피커 쓰는 것처럼. 집에 있는 스피커 우드 스피커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근데 그런 감성들을 잘 살려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터치하면 화면 바뀌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맞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좋은 거는 지문이 안 묻잖아요.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은 이런 거 뭐 요즘에 많이 쓰니까 다 연결하는 거 많이 쓰니까 여기 중간에 공조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쪽이 다 비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할 게 없어. 차라리 줄이고 여기다 이거 하나 넣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해상도가 여기 좀 달라. 요거는 그냥 일반 해상도. 기본. 그러니까 옛날 TFT보다 조금 나아진 LCD.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고요. 얘가 약간 떨어지는데 이것도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은 없다. 다만 이게 이제 시야를 조금 가려서 정확히 이게 보려면 이렇게 살짝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아마 좀 더 여기 이제 이 로직들이 좀 바뀌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하나의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하던 계기판 역할 해주고 공조기 컨트롤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앙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현대나 기아가 잘하는 게 있죠. 편의성. 그렇죠. 왜 국산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다 넣어놨어요. 여기서 다 돼요. 터치로 이런 거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돼야죠. 여기 온도 조절돼 있고요. 여기 뭐 바람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향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에 쓰던 그 위아래로 두 가지 변환되는 거 그거 넣었어도 예쁘긴 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요 공간을 블랙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여기다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살짝 좀 죽어 보이는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근데 있어요. 걔를 달았으면 디스플레이가 또 너무 많아졌어. 그렇죠. 그럼 또 많아지죠. 또 시선 분산되고. 네, 그럼 여기들이 커지니까. 그럼 여기 공간도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쭉 빼고 그냥 없어요. 맞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공간감에서 오는 좀 여유로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디자인으로 상당히 잘 풀어놓지 않았나. 아유 실내 디자인 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쓰기 되게 편하고. 요거는 요거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 요게 이제 스타트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엔진 스타트가 없잖아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죠. 전기차니까. 전원 버튼하고 칼럼 시프트를 같이 통합시켜 놓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게 좋아요. 이게 그립이 이게 뭐 되게 소프트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그래서 많은 이동 없이 시동 걸고 바로 기어 변속하고 출발할 수 그렇죠. 있도록. 요거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딱 누르고 그냥 하고 가면 되니까. 하고 끄고. 이거는 좀 기아에서 많이 칭찬받잖아요. 이거 현대 먼저 했는데 맞아요. 기아가 거의 이건 완성형 그렇죠. 버전입니다. 완성형.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디자인은 크게 다를 건 없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터레인 모드 터레인. 있고. 요건 지금 듀얼 모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달라진 건 여기가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여기 쪽을 이제 단순화 시키면서 여기 이제 시트 관련들 버튼들,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핸들 열선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요거 쓰기 편하니까. 그냥 도어 쪽에다 다 묶어갖고 괜히 여기다 놓으면 더 헷갈려요. 그냥 조절할 때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 익숙하면 그쪽으로 손 닿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동석에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풍하고 열선 이렇게 조작하시면 되고 윈도우 버튼 바로 밑에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 너무 잘 만들었고 손잡이 심플하게 아주 잘 만들었죠. 이렇게 별로 힘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얘가 어쨌든은 기아에서는 플래그십 전기차고 뭐고 다 떠나서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줘야 돼요. 자 중간 그리고 슬라이드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잠수함 명함 잘 빠집니다. 카드 여기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툭 밀면 쏙 들어가서 못 빠지는 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대신 디자인적으로 너무 잘 푼 건 곡선으로 풀었다는 거. 그렇죠. 곡선을 잘 푸고 그 느낌도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자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도 신형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예전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하고 여기 디자인하고 다 떠나서 가벼운 거.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근데 시각적으로 안 가벼워 보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시각적으로도 가볍고 진짜 가벼우면 약간 저렴해 보이는데 시각적으로는 약간 무게감 있어 보이고 대신 직접 돌 때 가벼워. 요것 또한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 그 물방울 디자인 그거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쪽에는 간단한 거만 묶었어요. 그렇죠. 이건 사륜구동 관련.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그다음에 오토를 많이 쓰는 요거는 뭐지? 지문인가? 지문이구나. 사실 근데 요거는 거의 안 쓰니까. 맞아.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래도 저쪽에 묶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요거 북미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여긴 좀 짧아요. 여기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밑에 이거 다 쓸 수 있으니까.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최대한 깊게 안 쓰려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 뒤쪽에 컵홀더, 이쪽에 컵홀더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뭐 요즘 기아가 잘 쓰는 거. 통으로 다 쓰고 컵홀더 쓰고. 여기도 잘했어요. 근데 이건 디자인이 약간 조금 약간 기아스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를 그린을 넣어서 그래. 그냥 차라리 블랙으로라던가 맞아. 아니면 좀 더 밝은 색을 요 색깔하고 같이 맞추던가 했는데 요 괜히 투톤 내니까 요 투톤에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홀을 요즘엔 이렇게 티를 잘 안 내거든요. 내는 거를. 요 부분은 조금 그런데 뭐 얘는 뭐 이런 소재라든지 디자인적으로는 별로 깔 게 없어요. 얘는. 맞아요. 구성도 그렇고. 얘는 지금 메리디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메리디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EV9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2열? 2열 공간. 네. 해당 차량은
가장 많이 선택하실 거예요. 벤치 시트. 그냥 기본 사양이니까. 6대4 폴딩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네. SUV 하면은 그냥 익숙한. 가운데 공간이 있냐. 맞죠. 그리고 팔걸이가 있냐. 그리고 팔걸이에 뭔가 달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스위블, 독립, 그다음에 일반 벤치 시트. 그래서 그 구성을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5인승하고 2이 더 타서 7인승. 총 7인승짜리 모델. 네, 7인승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잘 해놨어요. 하면 3열로. 충분히 탈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을 좀 더 부리면 안 온다는 거. 원위치로 안 온다는 거. 맞아. 네, 원위치까지 딱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은 없다는 거. 스마트 시트. 그러니까 어차피 전동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 수동이라도 이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다. 그리고 원위치 해보세요 이거. 원위치. 어. 그리고 뒤에서 등받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슬라이딩은 안 되고 등받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뒷자리 성이 타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타니까 이 정도 타면 트레버스보다는 좀 작아요. 확실히. 네, 팰리세이드랑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팰리세이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열은 뭐 아이들이 타거나 아니면 단거리 가실 때 이용하시고 성인이 장거리 타기에는 시트는 좋은데 시트의 착자감이나 쿠션감은 좋은데 그거 비해 레그온이 살짝 좀 아쉽다. 시트를 조금 포기했으면 돼요. 근데 시트를 또 포기는 안 해요. 시트를 되게 잘 만들었어. 등받이도 되게 좋고 쿠션감도 되게 좋고 느낌이 좋아요. 공간도 되게 잘 만들었고 컵홀더, USB 폴더 이런 거 잘 만들었고. 그래서 3열에서도 뭐 부족함은 없는데 레그룸이 살짝 좀 아쉽다. 요거는 헤드까지는 다 파놔서 괜찮아요. 헤드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 레그룸만. 쪽에 이제 그럼 2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하면 되는데 안 가요. 다시 그래서 이쪽에서 밀고. 지금 방식은 똑같아요. 앞뒤로 미시고요. 요거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요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도 펠리랑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자리는 괜찮아요. 이게 확실히 시트를 이번에 잘 만들어가지고 탄탄한 느낌, 약간 유럽차 느낌. 확실히 기아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쪽에서 갖고 온 세팅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의 쿠션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탄탄해요. 근데 이게 장거리 주행하거나 주행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피로감이 더 줄고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허리가 좀 덜 아파. 맞아. 장거리 이동에. 그 받칠 땐 또 받쳐주니까. 받칠 때 받쳐주니까. 중간에 팔걸이. 여기 팔걸이가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팔걸이가 없어서 이걸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팔걸이가 있으면 훨씬 느낌. 요거. 후석. 요거 잘 만들었죠. 요렇게. 요거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약간 미국의 벤 스타일. 그래서 기본형. 기본형. 벤치 스타일. 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독립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독립 시트. 독립 시트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독립 시트는.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근데 각각의 독립이에요. 요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SUV인데도 약간의 고급 세단 싸는. 그렇죠. VIP 시트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코너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왜냐면 3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짐 실기도 좋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되면 저희는 일반전 기준으로 독립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하나가 되는 게 스위블. 그러니까 요거는 옵션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독립만 쓰고 싶은데 스위블은 필요 없어. 한번 뺄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카탈로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와서 보는 거니까. 지금 와서 보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요게 필요 없다. 그럼 요거 뺄 수 있으면 뭐. 그래서 수동만 조절할 수 있는 독립 시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이제 독립이죠. 이것도 독립인데 요건 이제 마사지 기능 들어가면서 전도까지 다 묶여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고급사야. 얘는 없어요. 스위블이 안 돼요. 스위블이 안 되는 대신 얘는 등받이가 많이 놓여요.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릴렉션 시트가 되는 거죠. 전동으로. 근데 요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대신 얘는 이제 발받침이 나오면서 딱 반쯤 누웠을 때 훨씬 편하다는 거. 그 얘는 풀플랫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도 안 돼요. 얘도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 얘도 안 되고 스윙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2열 시트는 풀플랫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저거 벤치 스타일 아닌 이상은. 벤치 스타일 아닌 이상 독립 시트는 여기 그냥 한 개. 왜냐면 오늘 행사 차량 중엔 독립 중에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이 없어서 그걸 저희가 볼 수는 없어서 우선은 벤치 시트는 풀플랫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안 돼요. 그리고 스윙도 안 돼요. 스윕을 들어가면 안 돼요. 팔걸이가 있냐로 구분하면 돼요. 여기 요거 있냐 그리고 중간이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 그리고 여기 좋은 건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뒤에 3명 탈 일 거의 없으니까. 맞아. 거의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레그룸 확보하고. 가운데 한 사람이 타서 다리를 여기다 뻗어. 카니발이나 저희가 네. 다 경험해 왔잖아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 슬라이드. 아, 슬라이드입니다. 예. 와, 좋다. 이게 독립 시스템의 또 옵션이에요. 나중에 이건 냉온장고도 들어가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넣어서 탭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수납 닫고 그다음에 길게 빼면 여기 음료수 넣을 수 있게. 이거 다 이제 전동식이고, 이건 다 2열은 다 전동식입니다. 네. 얘는 수동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다 들어가 돼 있어요. 있습니다. 네. 스위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똑같이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지가 자리를 딱 잡고 싹 눕겠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까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카니발 같은 거 하면 튜닝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트 들어가는 그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뒷자리 좀 VIP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일반 독립 시트 이거랑 다른 건 시트의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커요. 넓어. 여기가 더 넓고 이 등받이는 똑같은데 여기가. 좌방이 넓어져서 이게 아무래도 기능이 많다 보니까 크기를 더 키워서 이 포근함을 좀 더 늘리는 그게 이제 중점을 한 것 같아요. 꺼져 있고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전동으로도 조절이 되지만 이런 옵션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순전히 다 안마 기능이네요. 그러니까 켜보면 모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등받이 난 등만 할래. 그럼 이렇게 하고 또 밖에 요것만 할래. 얘가 역할해주는 건 마사지기네요. 네, 요건 순전히 마사지. 전동은 보여드린 대로 요쪽 그냥 1열 시트 조절하듯이. 일레스티 소사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 트렁크 개폐. 자, 이렇게 열리고 뭐 3열 세워놓으면 이래요. 세워놓으면 좋고. 요건 2열. 이용하고 여기서 이제 접고. 접고 이렇게. 익숙한 뭐 팰리세이드에서 봤거나 한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옵션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해당 차량은 이렇게 벤치 시트이기 때문에 3열도 이렇게 수동으로. 대신 접는 것만 되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요 홀드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아, 그러네요. 요거 왜냐면 차박할 때 문을 닫으려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누워서 딱 누르면 닫을 수 있어요. 이런 편의성. 이거 아울렛 옆에 딱 붙여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L2V 관련된 VTL이나 이런 이 공간 활용성에 대한 건 현대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여기도 아울렛. 그렇죠. 네, 아울렛.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어쨌든 현대 기아의 전기차 제네시스 포함해서 차량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리고 근데 뭐 이제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간은 좀 작아요. 보통 같으면 여기 이제 배터리가 더 앞쪽으로 가 있으면 여기는 뒤에 파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2열이 독립 시트. 독립 시트. 분리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이렇게 개폐하게 되면 뭐 옵션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펠리나 GV80에서 봤던 아까 거. 보자 벤치 시트는 2열만 컨트롤할 수 있게 두 개가 있었던 반면에 여기 3열이 하나 추가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여기가 됩니다. 3열까지 같이 할 수 있고. 이건 전동이에요. 이렇게. 근데 좀 속도가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속도는. 누르면 얘도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리는 것도 됩니다. 올리는 것도. 그리고 이거 안 잡고 있어도 돼요. 원터치예요. 원터치라서. 이런 편의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어요. 벤치 시트에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옵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트림 구성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근데 같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당겼잖아요. 얘는 전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GV80을 봤던 것처럼. 요게 이제 다른 점. 자, 여기까지 기아의 플래그십 대형 전기차 SUV. 전기 SUV. EV9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레달PM 네, 트림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